이제 7회차. 그러면 그림책은 몇 페이지부터? 공작물 나오는 부분부터 페이지 75페이지부터 풀어주시면 되겠죠. 간단히 보고 갑시다. 75페이지 봅니다. 그럼 이제 내용에서 요게 요번에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다 5월달 모의고사에 연결된 부분이에요. 요거 다 5월 모의고사. 잘 보고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갑자기 문제가 점수가 안 나오면 공부에 의욕이 확 꺾여요. 그러니까 잘 보고 유지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할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난 그걸 방지하기 위한 거지 여러분들한테 가식적인 마음을 가지란 말은 아니야. 알았죠? 오해하시면 안 돼. 됐고요. 그럼 봐요. 굴뚝이죠. 육굴철, 철탑. 됐죠? 6m 넘는 굴뚝, 골프 연습장 등 그냥 철탑. 통신용 철탑은 뭐다? 주거와 상업지역에서 하는 거. 뭐라고요? 통신용 철탑은 뭐다? 주거와 상업지역에서 하는 거. 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특시, 특도 뭐 하죠? 아하, 해당 내용 부분에 시군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요즘엔 특별자치가 사장인가 보구나. 못 살겠다 해가지고 특별자치시 사장이 아니라 사장님 나빠요. 뭐라고요? 시장. 못 산다 내가. 어차피 고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부분은 뭐가 될까요? 미숙박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언급이 되어지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뭐 하죠? 페이지 어디에서 80페이지 왼쪽 위에 봅시다.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 내용인 거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시작.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거죠.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어디에? 주거,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된다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뭐해서? 심의 거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죠. 심의 거치지 않으면 명분이 없으니까 심의 거쳐서 해서 명분 세우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너무 중요한 거 81페이지 오른쪽 위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해서 실시하는 거. 무슨 건물일 때? 초고층 건축물. 시작. 초고층 건축물. 시작. 초고층 건축물이라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1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하기 전에 구조안전,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다는 얘기고, 어쨌건 초고층이 아니어도 연면적 10만 이상으로서 16층 이상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줘야 하는 거니까 이거 5월 모의고사도 보기도 하고 33회 기출에서 굉장히 유력하니까 안전영향평가 잘 좀 기억해 놓으십니다. 80페이지 왼쪽 맨 밑에 도지사 승인입니다. 이것도 아주 유력해요. 이것도 33회 완전 유력. 됐죠? 봐요. 시장군수는 뭐라고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누구 승인을 받아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시군이 도지사 승인받아서 하는 거. 일단 건물의 층으로 본다면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축물 등은 빼고 80페이지 왼쪽 오른쪽 밑에. 그리고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으로서 시작.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으로서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한 경우는 얼마? 3층 이상이거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외워줄 거. 위락시설, 그 다음 위락시설, 그 다음 숙박시설, 그 다음 공동주택과 일반 업무시설, 일반 음식점. 요번에 평가서는 일반 업무시설 제외한다고 나왔었어요. X. 그리고 이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주거 교육 환경에 대한 부분의 보호를 위한다면 위숙박시설. 일대 시군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내주게 된다. 잘 기억하세요. 느낌 좋아요. 5번입니다. 81페이지 오른쪽. 허가를 뭐 해야 됩니까? 취소하여야 한다. 허가를 뭐 해야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
시작. 취소하여야 한다. 건축 허가를 받은 자가 착공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 상실한 때부터 몇 개월?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허가권자 허가를 취소해줘야 된다. 여러분이 허가 취소 나올 때 자꾸 2년만 떠올리고 6개월 나오면 다 틀리더라고 이거를. 제 생각은 그 허가 취소 사유에 3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기흥, 니은, 디귿을 넣어서 박스에 집어넣어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가 제가 이번 낸 것처럼 한 번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 좀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6번은 뭐예요? 80일 중간에 있는 거 허가 착공의 제한과 관련된 부분이죠. 제한할 수 있다. 허가 착공 제한. 그러면 국토관리를 위해 필요해? 그럼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필요하다. 주무부 장관이 국방, 문화재, 보전, 환경보전, 국민경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럼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2년 이내 제한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이해갑니까? 1회에 한해서 뭐가 된다? 1년 이내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해당 내용 부분을 연결시키게 되겠죠.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최장은 뭐가 된다? 3년이 되어지겠지만 최장은. 그렇죠? 우리 개발행위 허가는 36페이지는 3년에 연장 2년. 그러면 정비법은 3년에 연장 1년. 표정은 좀 묻지 좀 말고 니 혼자 해봐, 엄마. 나는 다 알아. 내가 외워서 뭐해. 여러분이 외워야지. 그렇죠? 어떤 분이 물어보기도 해. 가끔 가다가. 시험 다가오면. 선생님, 시험날 바빠요? 물어봐요. 왜요? 머리 하루만 빌려주세요. 이러면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머리 하루만 빌려요. 그 정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7번 완전 중요하죠. 공개공지 공간 83페이지 왼쪽 밑에. 공개공지 공간입니다. 완전 중요합니다. 이 7번 문제는 완전히 X인데 이거를 O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와 이거를 O라고 했다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거예요. 4군데나 틀렸는데 어떻게 O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를. 그렇죠? 일단 1준이 주거지역과 상준이가 그죠? 그럼 뭐예요? 상준이니까 이거는 일반 공업이 아니라 준공업이야 말이 되는 거지. 그 다음 바닥 면적 합계 얼마? 5,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거고 판매썰 중 농수산물 유통썰은 제외한다고 했잖아 내가. 판매썰 중 농수산물 유통썰 제외. 다른 법에 더 많이 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대지 면적이 얼마? 10% 이하로서 공개공지 공간이라는 거를 설치해 주라고 했지 20%가 아니지. 4군데가 틀린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문장 자체를 가지고 한 문제 구성할 수도 있어요. 문장을 쫙 쓴 다음에 틀린 걸 고르시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 맞은 걸 고르시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그거 공개공지는 100%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83페이지 오른쪽 위에 그러면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거리.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거리 얘기하는 거죠. 건축물 대지는 도로에 몇 미터? 2m 이상은 접해야 되죠. 접해라. 연면적 합계 2,000,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축사, 작물 재배사 빼고 너비 몇 미터? 4m 이상 도로에, 6m 이상 도로에 몇 미터? 4m 이상은 뭐 해줘야 된다? 접해줘야 한다. 이거는 큰 건물이니까. 그러고요. 6m 이상 도로에 몇 미터? 4m 이상은 접해줘야 한다. 그쵸?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하는 거고. 물론 기존 공장 증축이 따로 언급돼 있다면 4m, 2m이겠지만. 알겠습니까? 여기는 그 말 없으니까 6m, 4m가 되겠죠. 그 얘기들. 그 다음 또 하나 9번입니다. 도로를 지정한답니까? 폐지 변경한답니까? 폐지 변경. 그럼 어쨌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폐지 변경은 건축위원회 심의로 폐지 변경할 수는 없어요. 지정일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로 지정할 수는 있어도 폐지 변경일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인 동의만 얻어서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아까 83 오른쪽 중간에 얘기했죠. 도로가 지정되어지는 건 많아지면 좋으니까 주민이 뭐 오랫동안 통행로로 쓰는 경우 등이라고 한다면 동의받기 곤란한 경우 등일 땐 심의 거쳐 지정은 가능한데 폐지 변경은 반드시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뒷부분 X. 10번 건축선 문제가 되어지겠죠. 83 오른쪽 맨 밑에 건축선.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뭐하죠? 그에 대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뭐다?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본다는 얘기죠. 원칙은. 중심선으로부터 얼마? 2분의 1. 하지만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다면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문장 그대로 집어넣은 거니까 제가 아까 요약집 보면서 얘기해 줬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림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 정도 앞뒤 구분해 보시고. 11번 건폐율 산정할 때 건축면적 제외 85페이지. 시작. 건폐율 산정할 때 건축면적 제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지겠죠. 봅니다. 그러면 건폐율 산정할 때 건축면적 제외, 쾌적함을 위해서 우리가 빼주는 게 있죠. 별도로. 일단 외워요. 공관전,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학연도, 학교, 연구소, 도서관, 생활권 수련시설, 공공업무시설로서 면적이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 그렇죠. 이면서,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m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 형태인 경우라 한다면 제외시켜줍니다. 이것도 신설되고 아직 안 나왔으니까 우리 주변에 공연장 같은 데 갔을 때, 도서관 갔을 때 느끼시면 됩니다. 그런 형태는 빼준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고액애들. 그 다음에 12번. 요번에 우리 5월달 모의고사. 그래서 85 정 가운데 밑에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의 얼마?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뭐한다? 산입한다. 원래 20이었는데 빼주고 5만 산입하는 거지. 1.5m하고 산입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요. 1.5m 산입한다. 요거 5월 달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러고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답으로 체크하시고 13번입니다. 건축협정 관련된 거 87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건축협정. 그러면 소유자 등은 전원의 합의로 시작. 소유자 등은 전원의 합의. 폐지는 과반수고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구역, 재정비 촉진을 위한 존치지역, 존치, 도시재생 활성화 이런 지역 등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대한 협정인 뭐를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말해 건축협정. 이럴 때 둘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도 할 수 있다. 이 지문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통합 적용되는 것들 우리 아까 계단의 설치 같은 거는 아까 통합 적용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무슨 뭐 부설 주차장 뭐 이런 것들, 뭐 개인하수 처리시설 이런 거 통합 적용한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계단 설치 같은 거는 통합 적용할 말이 없었다. 그 얘기였었고요. 그다음 바로 밑에 있는데 괜히 얘기했네. 뭐라고요? 건축협정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면접한 대지에 대하여 대지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하층 설치, 건폐율, 부설, 주차장 설치, 개인, 하수 처리시설 설치 등의 관계법률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의 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에버바리 통합 적용. 통합 적용 가능한 사유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내용들에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요 내용이 요번에 또 우리 5월달 모의고사에서 통합 적용되는 거를 모두 골라라 이러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 그 다음에 15번 이행강제금 88페이지
완전 중요하지 얘도. 이것도 뭐 우리 33의 기출로 아주 유력하다 볼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으로 사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야 합니다. 이게 가중할 수 있다 해서 바뀐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고요. 100분의 100, 100분의 50이었다가 100분의 100 범위 내 가중하여야 한다 이니까 잘 구분해서 내용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주택법의 내용들 도시형 생활주택의 제한 등을 92페이지에서 언급해 드렸네요. 92페이지. 그럼 16번부터는 주택법에 나오는 규정인 거죠. 봐요. 일단 하나의 건축물에는 시작.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왜 자신이 없어? 라고요? 없다. 그렇죠? 하지만 소형주택과 85 초과하는 1세대는 가능할 테고 그 다음에 준주거 상업지역이면 소형주택과 도시형 외의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건 왜? 얼마든지 가능하죠. 또한 하나의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형 연립 다세대 주택과 모를 소형주택에 대한 부분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고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생활 환경이 달라가지고 분쟁이 많아요. 단지형과 원룸형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같이 좀 이해해 주면서 문장 나오면 좀 어렵고 원룸형이라는 말이 다 소형주택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점 정도 확인해 주면서 봅니다. 그래서 16번, 17번 다 33에 완전 유력하다. 다 이해할 수 있겠죠. 내가 장담을 하건데 시험 끝나고 익힘장 주고 다 비교해봐. 적어도 30개 나와 있을걸? 사람을 뭘로 보고 진짜. 뭐라고요? 믿지 않고 사람 말을. 딴 데 가서 헤매고 다니고 봐봐. 어제 그 책판 봐봐요. 그러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세대 구분형. 그러면 92 오른쪽 밑에 있겠죠? 구분 소유할 수 없다. 그러고요? 구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진 거냐, 새로, 아니, 기존 거를 나눠서 쓰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럼 봐봐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 전체 세대수의 얼마? 3분의 1. 전체 면적이 얼마? 3분의 1 넘지 않을 것.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의 기존의 공동주택이면 주택단지 전체 세대의 10분의 1, 해당 동 전체 세대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기존 거의 공동주택을 나눠서 하는 거는 면적은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점. 알겠습니까? 그 면적은 요 위에 여기만 존재한다는 점. 요거 혼동하지 말고. 여기는 세대수만 있다는 거. 밑에 쪽은. 아셨죠? 그거 이해해 보시고. 그 다음 18, 19도 뭐가 된다? 이번에 5월달 모의고사 나올 문제들이죠. 18, 19. 그러면 주택단지 안에 도로, 그 다음 자전거 보관소, 정화조, 소방시설, 경비실, 공중화장실, 조경시설은 다 부대시설이 맞아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은 복리시설입니다. 뭐 말이에요. 복리시설. 이게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전혀 안 느껴지죠? 그러면 복리시설이에요. 다 못 외우니까 느끼시라고. 다 못 외워. 그죠? 그 얘기다. 그리고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대지 사용권하고 공용 부분이 변동이 생기면서 분쟁이 생겨요. 그러면 기존 주택의 권리 변동, 비용 분당, 사업비 등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 승인 동안 또는 행여가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죠. 중요한 포인트는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으면 그럴 이유가 없겠죠. 알겠습니까? 이 정도가 앞부분 내용입니다. 오늘은 좀 양호했죠, 비교적. 많이 안 어려웠습니다. 다음 주는 주택마저 보고 농지 보면서 진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기출문제 들어가는데요.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은 그냥 문제만 푸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면 안 돼. 문제만 푸니까 또 혼자 풀래요? 안 나올래? 이러면 안 돼. 반은 그림책 보고 이론 다 얘기해주고 거기 맞춰서 가만히 있어봐. 거기 맞춰가지고 기출문제 풀어줄 거야. 그리고 끝나면 5월부터는 뭐다? 10문제씩제가 오지선다 문제를 드릴 겁니다.
그럼 그날 뭐 하죠? 배운 거를 지금처럼 끝나고 열문들 다시 풀어줄 거야. 기출만 보면 재미없거든. 알겠습니까? 다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 중앙이니까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